강원도지사 선거에 본선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광재, 김진태 도지사 후보들은 영서와 영동 지역을 찾아 굵직한 공약들을 선보이며 정책 대결로 선거전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경선을 두고 내부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경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춘천시장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승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원주와 속초, 동해 등 6곳의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이례적으로 현직 시장이 탈락하는 이변도 속출했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료와 관광지 입장권을 30%에서 50%의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예비후보는 영서 지역을, 국민의힘 김진태 예비후보는 영동 지역을 찾아 각자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네, 두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한 굵직한 공약들을 내놓으며 표밭狩이에 뛰어들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인 화제를 몰고 다니던 후보들 간의 맞대결이 성사된 강원도지사 선거. 이광재, 김진태 후보는 영서와 영동을 각각 찾았습니다. 양당 후보들 모두 거물급 정치인에 걸맞게 굵직한 공약들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원주와 춘천을 공략하며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고향인 원주에서는 규제 없는 일자리 창출과 국제학교 유치를, 춘천에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강원도는 철도의 허브 중심 도시가 됩니다. 목포에서 원주를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수서에서 원주에 오는, 청량리에서 원주에 오는 철도 허브 도시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김진태 후보는 강릉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결혼 후 강릉으로 이사온 이모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강릉에 강원도청 제2청사를 신설하고 경포호를 국가정원으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해양수산 업무를 확대하고 거기다가 신소재, 부품, 수소 등 영동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강원도가 규제에 묶여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로 선거전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이번엔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국민의힘 춘천시장 예비후보들을 만났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살펴보죠. 이번 6일 지방선거에 나설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춘천을 제외하고 모두 확정됐는데요. 네, 춘천을 전략선거구로 묶었던 민주당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승자를 가릴 계획입니다. 내부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지난 3월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던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반발하며 지난 25일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강청룡, 육동환, 이재수, 허소영 등 4명의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 경선 과정에 당원이 배제되면서 각 후보 간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는 경선 룰은 결정됐지만 여론조사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각자의 유불리를 저울질하는 모습입니다. 4명의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인지도를 올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먼저 강청룡 후보는 시의원과 도의원, 도지사 비서실장 등 선출직과 정무직을 아우르는 행정 경험을 토대로 춘천시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당에 대한 정체성, 당에 대한 기여도 오직 한 길로 걸어온 제가 진짜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원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매니페스토라는 정책 공약을 90개를 제출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나름 준비를 하여서 이번 선거에 임하였고, 강원연구원장 출신인 육동환 후보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 등 풍부한 중앙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과 정책 등 경제행정 전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시지만은 저는 기획재정부, 청와대, 국무총리실을 관통하면서
엄청난 역량과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또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만의 강점을 활용해서 춘천에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수 후보는 행정의 연속성,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정 수습과 경제 회복을 자신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제가 지역 경제의 가장 체감도가 높고 늘 빚진 마음으로 2년을 보낸지라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세기를 민선 8기 첫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유일한 여성 출마자인 허소영 후보는 소통과 공감을 바탕에 둔 시정 운영을 약속하며 행복도시 춘천을 만드는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현장과 시민사회 활동가를 하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그 제안들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세하게 듣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고. 민주당은 28일 한 차례 TV 토론을 끝으로 곧장 경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29일과 30일 연달아 1, 2차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인데 후보군을 2명으로 압축한 뒤 2차 여론조사로 최종 승자를 가릴 계획입니다. 1차 경선, 2차 경선이에요. 그래서 1차 경선에서 1위 득표자의 득표와 관계없이 즉 50%를 넘더라도 1위 득표자가 1, 2위 간 2차 경선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번 춘천시장 공천 과정에서 전략선거구 선정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허영 도당위원장이 직접 사과 의사를 밝힌 가운데 급박하게 치러지는 경선 일정의 승자는 빠르면 이번 주말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시장 예비후보가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변지량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춘천시장 1차 경선에서 탈락했고 일주일 만에 후보직 사퇴를 발표한 건데요.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광준, 최동용 등 전직 시장 2명과 김영일, 변지량 예비후보를 경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선 배제에 반발했던 최동용, 이광준 예비후보는 각각 27일과 28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원주와 속초, 동해 등 6곳의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선 결과 원주시장의 구자열 후보, 속초시장의 주대하 후보, 동해시장의 최석찬 후보, 삼척시장의 김양호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원 군수와 영월 군수에는 각각 한금석 후보와 김기석 후보 등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기초단체장 경선은 지난 24일에서 25일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로써 민주당은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춘천을 제외한 도내 17곳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대담한 미래 구상을 통한 강릉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969년 강릉 옥계에서 태어나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척 출신 장을병 국회의원 정책비서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김한근 현 강릉시장은 26일 오후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꺼놓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강릉 시민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경제 같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관광객이 오면은 바닷가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경제도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면은 무엇이든지 잘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포 호수가 있는데 지금 습지를 또 만든다니까 습지만 많으면 뭐 합니까? 차 댈 데가 있어야지. 주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주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관광객이 와서 많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여자들이 일자리를 좀 찾을 수가 있고 소상공인들, 우리 자영업자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소마다 관광지마다 주차 때문에 많이들 힘들고 한데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와 함께 시작한 2022년. 우리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를 또 치릅니다. 수많은 후보자들이 나와 수많은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철도를 유치하겠다. 그린벨트를 풀고 친환경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듣기만 해도 내가 사는 지역이 새로운 도시가 될 것만 같은 달콤한 약속들인데요. 하지만 이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선거에서만 쓰고 사라지는 텅 비어버린 공약은 구별해야겠죠. 정당과 후보자의 공보물만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는 이제 과거의 모습입니다. 유권자가 자치단체의 공약 이행 상황과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등을 살펴보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택하는 것. 이번 선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료 할인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칩니다. 우선 강원도 농어촌 민박 예약 플랫폼인 일단 떠나 앱을 통해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의 숙박업소를 예약하면 숙박료의 30%를 할인합니다. 또 이와 함께 강릉 오죽헌과 동해 돛제비골 스카이밸리, 삼척 해신당 공원 등의 입장권도 최고 50%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이 미등록 오토바이를 몰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25일 무면허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10대 청소년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경찰에 적발되자 중앙선을 넘어 신호까지 위반해가며 5km 이상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6일 오전 6시쯤 고성 봉포항 동방 2.8km 인근 해상에서 어선 AO에 의해 상어가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길이 3.2m, 둘레 2m의 청상아리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해경은 청상아리는 지난해 6월 속초 장사항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며 해상활동 시에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신입 경력 직원 160명을 채용합니다. 지난해 채용 인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신입 직원은 카지노 딜러와 사무행정, 영업 지원 등에서 148명을 모집합니다.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과 언론 홍보 전문가 등 경력 직원 12명을 함께 채용하는데요. 모든 채용 전형은 블라인드로 이뤄지며 최종 결과는 오는 6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제 맥주 공장이 춘천에 들어섭니다. 춘천시는 27일 주식회사 스퀴즈 브루어리와 춘천 수제 맥주 공장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스퀴즈 브루어리는 동춘천 산단에 내년까지 375억 원을 투자해 하루 30만 캔을 생산할 수 있는 맥주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공장 신설 후 지역 인재 채용과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5천만 원을 투입해 2개 도로의 구간에 47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체계 개선과 연동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 증가와 주택 건설 등으로 변하는 교통 여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